안녕하세요, 맥갈버TV입니다. 화성시에 지금 와 있어요. 화성시 팔탄면 시청로에 와 있는데, 여기를 온 이유는 제가 먼저 영상에도 이제 저희 마우스 프렌드들이 용접기 배선을 다 잘라놓는 바람에 추석 연휴 끝나고 나 용접기를 당장 쓸 수가 없어가지고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를 맡겨가지고 삼익 종합 용접기 본사에 저희가 왔습니다. 그 본사에 왔는데, 이제 오늘 이제 수리 다 된 거, 그 플라즈마하고 CO2 용접기 두 대를 이제 찾으러 온 거예요. 찾으러 왔는데, 제가 사실 일부러 직접 왔어요. 직접 온 이유는 제가 용접기를 한 4개 회사 거를 지금까지 쓰고, 지금 CO2 용접기만 해도 지금 6번째 용접기를 산 거거든요. 6번째 용접기를 산 건데, 지금까지 10년을 쓰면서 용접기가 잔고장 단 한 번도 없이 썼어요. 근데 쥐가 배선을 한 10개 정도를 잘라놨더라고요. 아주 집을 줘가지고. 그 바람에 지금 고장 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도 고장 안 나고, 지금 10년이 이제 넘는 건데, 그래도 고장 안 나고 쓸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게 고장 난 거예요. 그래서 용접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 회사 걸 쓰면서도 그 진짜 잔고장 없이 진짜 잘 쓴 거는 이 삼익 종합 용접기께 처음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를 직접 방문을 했고, 그리고 지금 전시실이 또 따로 있어요. 100평 정도의 전시실이 있는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궁금해서 직접 이제 확인하고 구경도 할 겸, 그래서 지금 여기 삼익 종합 용접기를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일단 본사 쪽에 그 전면을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기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대표님하고도 한번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1층이 전시실이고요. 그리고 지하도 있는데, 지하는 대형 용접기들을 이제 제작하는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은 생산부예요, 생산부. 생산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대표님하고 만나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여기 전시실에 도대체 삼익 종합 용접기가 어떤 것들이 제품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제품의 우수성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이제 타사하고 견주어 봤을 때 뭔가 좀 특이점이 있는 것이 있나, 그런 것도 확인도 해볼 겸 일단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네, 여기는 지금 전시실 내부거든요. 전시실 내부인데, 지금 용접기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전시실은 이렇게 큰 전시실은 처음이라, 지금 용접기가 지금 종류가 몇 가지인지 세알일 수가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공구 가게에서는 종합적으로 이제 공구를 팔기 때문에 용접기 이렇게 전문적으로 전시를 해놓진 않잖아요. 진열을 해놓지 않는데, 여기는 지금 레이저도 지금 생산합니다. 레이저부터 시작해가지고 CO2, 알곤, 일반 아크 종류별로 지금 다 나오거든요. 요거는 이제 레이저, 요건 레이저 순행식. 여기도 지금 다 이렇게 용접기들이 지금 어마어마하죠? 야, 진짜 많다. 지금 대단합니다. 여기 보면은 스포트 용접기도 지금 제작 판매하시네. 스포트 용접기도 있고, 여기는 부품실인가 봐요, 부품실. 그러면 제가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익 종합 용접기 김영욱 대표님을 이제 모시고 간략하게 삼익 종합 용접기 연역 좀 한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품들이 공구 가게처럼 딴 데서 공장에서 이렇게 물건을 띄어다 파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제작을 하셔갖고 지금 설계 제작을 하셔서 판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랬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용접기 회사의 그도 초창기 멤버예요. 삼익 종합 용접기가 초창기로 사업에 이제 같이 뛰어든 업체들이 뭐 2개 업체가 더 있다고 하시는데, 초창기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일단 대표님한테 듣는 걸로 하고요. 우리는 1982년도 9월에 용접기 공장을 시작을 해가지고 1989년도부터 인버터 용접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82년도부터 시작했으면 40년이 넘었네요. 지금 한 네, 대략 43년 정도? 네. 진짜 오래된 업체인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40년이 넘었으면 강산이 지금 4번이 바뀐 건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종류가 너무 많아갖고, 저도 뭐 용접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봐갖고 대충은 이게 CO2다, 뭐 이게 알곤이다, 그건 알겠어요. 플라즈마다, 그건 이제 모양을 보면 스위치 장치 보면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제품 중에서 이거 뭐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일일이 하나하나 뭐 다 설명하려면 한 2달 걸릴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순차적으로 레이저 용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좀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용접기들을 한번 소개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이게 레이저 용접기는 이게 이제 3000W고요. 3와이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3와이어를 쓰게 되어 있고, 이건 대용량이죠. 이런 것은 뭐 보통 한 15T까지도 용접이 가능하고요. 저전류도 뭐 0.5T도 용접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3000W의 특징은 복합 다기능으로 쓸 수 있다는, 녹제거 같은 경우도 이제 완벽하게 한 400범위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용접, 신조 용접, 티타늄 용접, 서스 용접, 철 용접, 전체 용접도 가능하고요. 절단도 이게 10T까지도 이게 무난하게 10T 무난하게. 네. 제가 지금 솔직한 얘기로 저도 3000W짜리 레이저 용접기를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레이저 클리너 말씀하셨는데, 레이저 클리너는 이제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나왔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레이저 용접기 같은 경우는 레이저 클리너를 할 때 빛이 나가는 범위 폭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400mm까지 폭을 갖다 넓게 해가지고 클리너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건데, 대단한 겁니다. 이게 400mm면 용량이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저전류를 했을 때 제가 스텐을 0.8mm까지 떼어봤어요. 0.8mm까지 그 용접을 해봤는데 0.5mm 하니까 빵꾸 나더라고요. 0.5도 가능하고요. 0.5도 가능하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네, 알루미늄도 가능하고 서스도 가능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쪽 레이저에
이 최신형 요즘 나오는 것이 2000W, 1800W, 1500W가 있는데 1500W 같은 경우에는 정밀 한 0.2T도 가능합니다. 0.2T요? 제살로 용접이 가능하고요. 용접봉을 대고 해서 저는 1.2부터 가능합니다. 아, 1.2. 네, 1.2부터요. 그리고 1800W 같은 경우에도 최소와 최대는 이제 마찬가지고 이것은 보통 한 8T까지도 용접이 가능합니다.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1800 같은 것은 한 1.5mm, 그리고 2000W 같은 것은 2.3mm. 만약 10T를 용접했다 할지거든 2.3을 용접 범위를 12mm까지도 가능하죠.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순행식이죠? 네, 순행식. 네, 순행식. 네. 지금 원래 이게 레이저가 공냉식이 있고 순행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모델들은 이동성이 좋게 작은 용량들은 공냉식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해갖고 순행식도 이동형으로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제품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6월 달부터 칠러가 예. 굉장히 소형화로 되어 있고요. 예. 또 이 발진기 자체도 소형화로 해서 이 핵심적인 것은 이제 독일에서 수입에다가 우리도 조립을 하고 독일에서도 부품을 갖다가 여러 군데에서 복합적으로 조립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성능이나 기능 또 용접 특성이 아주 좋죠. 요즘 나오는 이 레이저 용접기는요. 예년에 나왔던 2003년도 모델, 2004년도 모델보다도 2025년도의 모델이 굉장히 특징이 좋습니다. 용접도 깔끔하게 잘 되고요. 그만큼 기술력이 많이 발전했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레이저 용접기는 지금 이렇게 위에 또 있나요, 지금?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소형화의 레이저 용접기도 지금 개발 중이고 12월 말쯤이면 네. 아마 휴대용 소형화도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소형화가 되면은 제 생각엔요, 샤시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테리어, 샤시, 네. 보통 광고물 같은 거 네. 뭐 이렇게 이러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소형화를 레이저를 앞으로 이제 그 대량으로 만들게 되면 그 소형화로 쓰이는 데가 아마 국내 시장이 상당히 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조립식 건물로 약국 건물을 짓다가 샤시 작업을 하다가 아크 용접기를 하니까 불똥이 튀기잖아요. 불똥이 튀긴 게 속에 들어가서 스티로폼에 불이 붙어갖고 불을 내먹은 적이 있어요. 샤시 작업할 때, 용접할 때는 항상 제가 긴장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 레이저 같은 경우는 아크처럼 불똥이 튀기지 않기 때문에 아, 장점이 예,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아. 그게 불 붙을 일도 없고 불똥도 튀지도 않지만요. 예. 그 레이저의 특징은 불똥이 없다는 거. 제살 용접도 되고 불똥이 튀겨도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 특징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거는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직접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이거 큰 기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포트 용접기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점으로 찍는 기계들도 있고 네. 또 얘는 롤러 형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다 여기서 제작하신 네, 건가요? 다 제작하는 거. 이게 시임 용접기라고 그래서 연속 용접이 가능하고요. 자동차 기름 탱크라든가 주방 용품이라든가 네, 네. 뭐 이런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시임 용접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모재가 들어가면서 쭉 돌리면서 그냥 연속으로 용접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네, 지금? 그리고 여기 이 용접기는 지금 이게 스폰 용접기인데요. 예. 이건 이제 다즘 이제 자동 스폰 용접기이고요. 예. 통신 검출까지 다 되는 장치를 해서 이 현장에서 스폰 용접을 해도 그 사무실에서 스포트의 강도를 어느 정도 놓고 때우는가를 검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스폰 용접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 저는 스포트가 어떻게 용접이 된다까지만 알고 이걸 사용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얇은 거를 갖다가 스텐 같은 거 막 1T나 1T 이하짜리 같은 거를 뭔가를 가공할 계획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스포트 용접기를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중고 같은 걸 알아봐도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혹시 이거 뭐 금액 어느 정도 때인지 뭐 이제 이거는 이제 복합 스포트 용접기라 해서 이제 너트도 자동으로 투입이 되고요. 예. 볼트도 자동으로 투입이 되고 아. 스폰 용접도 이 검출을 1차, 2차 검출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이게 다 나오거든요. 이제 이런 거 같은 금액적으로 따진다면 한 8,500만 원 정도 갑니다. 예, 150kV가요. 역시 역시 스포트 용접기 스케일이 있네. 이게 인바타 DC 아크 분야인데요. 예. 인바타 DC 아크는 이제 이 다용도로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용접기들을 저희가 전시를 다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이제 저희가 인바타 DC 아크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도부터 우리가 인바타 DC 아크를 개발해서 국내 시판을 하게 되는데 한 3만 대 정도 판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리고 이게 용량은 160서부터 500A까지. 아, 맥시멈이면 500A. 500A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500A 하면은 뭐 이거 용접봉을 몇 파이까지 가능한가요? 2.6파이에서부터 6파이 장봉까지. 아, 6파이 장봉. 여러분, 6파이 장봉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그 인버터 말고, 인버터 전에 우리가 일명 흔히 얘기하는 그것도 말 그대로 뭐 깡통 용접기라고 현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렀었는데, 깡통 용접기로도 예전에는 6파이 장봉 길이가 한 이만해요, 진짜. 그래서 제가 미리 수는 안 재봤지만 한 이만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의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건축일을 하면서 빔 제작하면서 이제 그 용접기를 썼었거든요. 근데 장봉을 떼우면요, 용접기가 웬만한 건 못 견뎌요. 용량이 진짜 딸리면 무조건 못 견뎌. 불나요, 진짜 용접기. 근데 지금 인버터로 해가지고 장봉까지 떼울 수 있는 거 500A짜리까지 이렇게 현재 나왔다고 이제 말씀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디그 용접기가 있는데요. 네. 알곤 용접기. 네. 이 알곤 용접기도 일반적으로 DC 알곤 나오는 것은 다 똑같지만은 서로 특징이 있는 것은 이제 이런 ACDC 디그 용접기 같은 경우에 네. 이건 이제 풀 디지털 용접기라서 아주 정밀도 있게 알루미늄 같은 용접이 잘 됩니다. 그리고 휴대용 알곤 ACDC 용접기 같은 것도 이게 풀 디지털형인데요.
이런 것도 용접이 다른 제품보단 다른 데 회사 제품보다도 아주 정밀도 있게 용접이 잘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한번 해볼게요, 대표님. 이게 DC, AC가 겸용이 되는 거고 DC만 되는 거고 차이점이 뭐죠? DC는 서스, 철, 뭐 이런 것만 용접이 가능하고요. 예, 예. 비철 같은 경우에는 복합 다기능 용접기로 써야 됩니다. 비철 금속을 떼우려면 ACDC 겸용이 돼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네네. 또 그런 게 있었구나. 저는 솔직히 알고는 잘 사용을 안 했었기 때문에 솔직히 알곤 용접을 할 줄 몰라요. 제가 몰라갖고 거기에 대한 뭐 지식도 이렇게 뭐 많지는 않은데 알곤도 이제 200A에서부터 650A까지 다용도로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보니까 써보진 않았지만은 이게 용량에 따라서 성능적인 질 차이가 있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650A 같은 것은 이제 토치를 거의 뭐 200m까지 예, 예. 끌어도 용접이 가능하고요. 200m씩이나. 예, 예. 그냥 일반 전기 배선도 200m 끊으면 저항값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네, 네, 그렇죠. 대용량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거 암페어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금전적인 연관이 되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요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저는 용량을 좀 큰 거를 구입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접 써본 경험인데 용량을 본인이 쓰는 거에 좀 금전적인 걸 생각해갖고 좀 낮은 걸 구입을 하게 되면요 얼마 못 가서 더 용량 큰 걸 꼭 바꾸게 돼 있어요. 거의 바꿔요. 제가 이건 경험이기 때문에 용량을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고 여유 있게 구입을 하시면요 나중에 바꾸면서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이 오히려 준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뭐 고속도로 만들 때 미래 10년을 바라보고 4차선 만들어야 되는데 2차선 만들면 얼마 못 가 또 재공사 들어가지 확장공사 그럼 돈이 더 더블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공구도 중간에 바꾸는 때마다 그만큼 금전적인 감가상각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손실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용량 큰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2 아크 용접기가 있거든요. CO2 아크 용접기요? 예, 예. 우리가 CO2 아크 용접기 가지수가 나오는 것이 한 14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암페어 수별로 이렇게 또 분리가 돼서 14가지인 건가요? 예,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제 CO2도 복합 다기능 CO2 아크 용접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논가스 용접기, CO2 용접기, 스풀건 용접, 아크 용접. 이렇게 해서 4가지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선택하는 대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특허를 내서 저희만 만들 수가 있죠. 한국에서. 그렇구나. 네, 네. 이 복합 다기능 용접기가 보통 300A도 나오지만 뭐 500A, 600A, 850A, 860A까지 나옵니다. 이건 이제 860A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제 가우징. 가우징을 쓰기 위해서 860A까지도 쓰고요. 그리고 이걸로 이제 알루미늄 용접도 아주 스풀건으로 해서 알루미늄 용접도 아주 잘 됩니다. 860A가 인기가 상당히 좋죠. 국내 내수에서는요. 지금 요번에 제가 새로 구입한 용접기가 지금 요거 860mg잖아요. 네, 그게 이제 사장님 만들 때만 750이 나왔고 700이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저는 사실 용접기를 이제는 뭐 또 다시 바꾸는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항상 용량을 무조건 큰 걸 씁니다. 큰 걸 쓰면요 절대 후회를 안 해요.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용접기 또 소개시켜 주실 것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라즈마 절단기가 있어요. 플라즈마 절단기는 이제 30A, 50A, 75A, 90A, 100A, 120, 150 뭐 이렇게 다용도로 나옵니다. 컴프레시아 내장형도 나오고요. 저는 원래 이 플라즈마를 처음 제가 사용한 게 120A 그리고 지금은 150A를 써요. 90A도 있고 제가 총 90A, 190, 120, 150 세 가지를 썼고 지금 현재는 이제 90과 150을 갖고 있는데 30A짜리는 써본 적도 없고 오늘 지금 와서 처음 얘기를 들어보는데 30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성능을 낼 수가 있죠? 보통 그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이 5T 미만을 쓸 적은요 30A로도 가능하고 또 이 내장형 컴프레셔로 이제 현장 갖고 다닐 적은 콘센트 하나만 꽂으면 절단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점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30A가 5T도 절단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5T에서 40T까지 이제 40T는 이제 150A 같은 경우는 40T를 최대 절단할 수가 있고요. 보통 한 30A 같은 것은 한 5T 미만. 그러면 이 제품들 중에서 컴프레셔 내장형이 어떤 거죠? 요런 것도 내장형이고요. 요런 것도 내장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직접적으로 차단기에 배선을 연결하지 않고 콘센트 플러그를 꽂아서 쓸 수 있는 게 몇 암페어까지죠? 보통 30A, 50A 정도. 30과 50. 그러면 이게 50이 넘고 이제 90으로 넘어가면 그만큼 이제 전류량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럴 때는 차단기에다 직접 연결해서 써야 된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장에서 들고 다닐 만한 무게는 한 몇 암페어 정도까지일까 이게? 보통? 최대 120A짜리까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용률이 낮기 때문에 120A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이건 이제 사용률이 좀 낮고 사용률이 좀 사용률이 나고 그렇습니다. 사용률이 한 몇 프로 정도 차이 나죠? 보통 이런 것은 한 뭐 45% 정도 되고 저런 것은 한 95% 정도 됩니다. 이건 거의 뭐 100%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야, 근데 이게 무게는 조금 뭐 가볍습니다. 근데 120A인데 제 거 90A가 크기가 비슷한 것 같은데요? 무게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30A가 지금 용량이 더 크면서 무게나 크기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기술이 더 발전하다 보니까 더 사이즈가 컴팩트해지고 성능은 더 우수해지고 그런 차이점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절단은 20T까지 연속 45%가 나오는 거니까요. 성능도 뭐 요즘에 좋습니다. 직접 이렇게 와서 진짜 많은 종류들을 보고 직접 설명을 들으니까 그리고 또 제가 또 여기서 사용을 하고 있는 용량들 그리고 사용을 이미 하고 있는 기계들도 많이 있지만은
또 생소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 참 여기 전시실에 오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 건평이 대지가 140평 정도 되는데 이게 건물 평수는 실제 평수는 한 120평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한 지금 6층으로 돼 있어요. 6층으로. 아, 6층이요? 네, 6층이니까 한 540평 정도 됩니다. 약 생산 공장이. 지금 그러면 전체 용접기 중에서 어느 용접기가 그래도 판매 대수로 따졌을 때 많이 팔리는 용접기가 어떤 용접기인가요? 네, 보통 650짜리고 860이 많이 나가는데요. 네, CO2에서. 네, CO2 이제 이것이 옛날 아까 얘기한 거 맞죠? 깡통 용접기. 네. 900A, 650A 그 용접기가 요만하게 줄어들었고요. 이게 현장 출장에서도 깡통 용접기보다는 성능이 사용률은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이제 가우징을 쓰기 위해서 860이 나오는 거거든요. 가우징 때 860이고 용접 때는 한 650A까지 나옵니다. 제가 이걸 사긴 샀지만은 만약에 가우징을 치면은 어느 정도까지 깊이 가우징이 가능하죠? 10mm 정도 파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가우징 이제 공에 따라 이제 깊이가 틀리는데요. 가우징 공을 한 8파이로 썼을 적은 한 12mm까지도 가능합니다. 12mm면은 굉장히 두꺼운 건데, 네. 깊은 건데.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농기계라든지 굴착기 같은 그 장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자가로 차 간단하게 뭔가 이렇게 좀 수리 보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접을 할 경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용접기는 어떤 건가요? 이제 논가스 용접기 이제 이런 걸로 써야 되는데 이제 이런 논가스 용접기로도 보수는 가정용으로 가능합니다. 전기는 이제 3kg, 가정용 3kg 가지고 가능하고요. 이런 거 한 대 가지면 모든 가정에서도 뭐 다용도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는 금액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출고가 되는 것은 한 160만 원대이고요. 이 스풀건이 따라가면은 한 240만 원대 정도 됩니다. 스풀건이 또 금액대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스풀건이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필요할 수 있고, 근데 전문적이 아닌 분들한테는 뭐 필요 없을 적은 이제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걸 이제 다 소개시켜 주신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혹시 레이저 용접기하고 CO2 용접기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가 쓰는 아크 용접기하고 여기서 회사에서 이제 그 직접 제품 제작 판매하는 거에 한해서 한번 실험을 좀 한번 제가 해볼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